자, 제가 이제 기준을 삼 기준입니다. 기록으로서 영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기록에서 영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나온 게 전국시대 위서 오한 선비 동의전에 배송이라는 사람이 줄을 단 그 삼국지에 이렇게 나와요. 위략. 그 뒤에 자손이 점점 교만하여 포악해지자 연은 장군 진기를 파견하여 조선의 서쪽 지방을 침공하고 2000여리 땅을 빼앗아 만번안에 이르는 지역을 경계로 삼았다. 자, 이 만번안. 자, 우리가 역사 지리에서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짚어야 될 때가 만번안이에요. 근데 이 주석을 산 사람이 만번안은 곧 폐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압록강에서 바다로 들어간 곳에서 멀지 않는 곳이다. 압록강이라는 소리예요. 자, 이것이 만번안이 진짜 폐수냐? 이거 앞으로 논란해야 돼요. 그러나 일단 이대로 해서 만번안이 폐수라고 이 주장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압록강이 폐수라고 하고, 지금 압록강설이 홍강설 우리나라에서는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공학자들은 청천강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재화사학자들은 북경 오른쪽에 있는 땅을 얘기하고, 또 윤리현 교수 같은 경우는 난하를 얘기하고, 이게 지금 왜 그러냐? 이게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은 논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연구를 다 존중하면서 일단 이 자료에 나온 것을 압록강으로 보고 폐수를 만번안이 폐수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만번안이. 그런데 일단은 폐수고 그것은 압록강이라고 보고 이에 따라서 이때부터 세력이 약화됐으니까 이천리를 뺏겼으니까 약화됐죠. 그러면 만번안 폐수 요건을 인정하더라도 282년 이전 만번안 서쪽 이천리는 조선이에요. 이건 확실해.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앞에서 본 지도를 보면 여기가 압록강이다. 압록강이다. 여기서 이천리. 조선. 그러니까 연나라가 여기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이천리, 그거 282년이에요. 그럼 연도가 분명해. 그럼 282년 이전은 여기 2100년 전. 2100년 동안에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조선이에요, 여기가 조선, 옛 조선. 낡은 조선, 고조선이 아니고 옛 조선이에요. 이 고자는 낡은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주 안 좋은 그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자료입니다. 아까 보았던 이 자료가 바로 요동에서부터 모든 요동과 그 다음에 요섭지방을 아우르는 것이 조선의 영토라는 걸 증명해 주는 자료예요. 이게. 자, 그러면 마음 편하게 지금부터 압록강 이북 서쪽을 조선 땅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예. 1993년에 제가 요소 신석기 전에 했습니다. 홍산문화를 처음 봅니다. 홍산문화는 제일 처음에 간 건 동산취를 갔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는 동산취가 뭔지, 홍산문화가 뭔지도 모를 때예요. 그런데 홍콩 신문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배달이라는 단체의 그 회지에 사진 한 장 나와가지고 객좌현이라고, 동산취도 안 나왔어요. 객좌현에 고조선 제사터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찾아간 거예요, 내가 93년에. 92년 우리나라하고 그 외교 관계를 맺었죠, 중공이. 그러고 그 다음에. 그전 국제기구 임원이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때 이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박물관장, 그 다음 박물관장은 친구인 제약회사 사장, 나 안내하는 에스페란토 사무총장. 그래가지고 가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니까 여기서 새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거 다요. 80년, 90년대 얘기입니다.
무슨 조선시대라든 그게 아닙니다. 이거 다 발견된 게 다 그때들이에요.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때 저는 이미 가니까 이게 새로 발견되기 시작해서 다 옮겨간 거예요. 이쪽으로, 우하량으로. 왜냐? 여신묘가 발견되면서 여기는 확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장이 아주 쓸쓸해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제가 그 당시에 93년도에 홍산문화를 봤어. 근데 바로 사흘 뒤에, 그러 전에 여기서 동산치 가니까 사진을 만들어 찍었어요, 그때. 지금 못 찍습니다, 이거. 그 박물관, 문도 안 연 박물관에서 갈지자 문양의 붉은 질그릇, 동산치 철도죠. 동산지, 이게 갈지자 문양입니다. 이게 눈에 띄자, 우리는 압록강 유역에서 갈지자 문화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대단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조선 거라고 그랬는데 진짜 가서 보면 갈지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진은 그래서 자 4월 15일 날 93년도 4월 15일 찍은 거죠. 예. 그때 이제 제가 이 갈지자 문양에 상당히 꽂혔죠. 그런데 같은 사흘 후에 심양으로 왔습니다. 요서지방에서 심양으로 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북쪽 근교에 신라 유적이 있어. 홍산문화보다 더 오래됐어. 홍산문화보다 더 오래된 문화가 있는 거예요. 신락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홍산문화나 하가점 화청 문제라고 하는데 이 신락 유적을 아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여기 지금 이 강의 듣는 사람 중에 신락 유적을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까? 이거 돈 얼마 안 줍니다. 심양에서 그냥 버스 타고 가서 그냥 볼 수 있는데요. 좀 가보세요. 이거요, 1973년에 발굴됐어요. 50년밖에 안 됐어요. 예. 50년에 발견됐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유물을 들어보니까 소위 말해 중국의 중화라고 얘기하는 앙소 문화의 반포 유적과 비슷한 거야. 오히려 조금 빨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학자들이, 뭐 사대주의건 안사대주의건 우리 역사에서 우리 학자들이 또는 심지어는 과학자들 가지고 문화가 황하강에서 발생해가지고 전부 동쪽으로 왔다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70년대 이게 완전히 깨지는 거죠.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생각은, 역사 의식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좀 깨어나라는 거예요, 학자들한테. 저는 솔직히 학자들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 굉장히 답답해요. 예. 뭐 하나 거기 꽂히면, 이것이 자기 것이 되어가지고 상표가 되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우겨. 다른 게 다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내 연구도 바뀌어야 돼요.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예. 그런데 보세요. 이 신랑 문화에 갈지자 문화, 거기에 지금 붙은 전시물입니다. 이건 뒤에, 그때는 이 전시물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갈지자 문양을 어떻게 했는가까지 할 정도로 갈지자 문양의 질그릇이 특징이야. 이 신락이. 자,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그건 전시장에서 찍은 겁니다, 제가. 갈지자 문양의 신락 문화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7200년 전 신락 하층 문화 질그릇 무늬 탁본입니다. 이게 전부 다 갈지자 문양이에요. 이 갈지자 문양만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소주산 하층 문화에서 6000년 전에 똑같은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갈지자 문양들이.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홍산 문화는 훨씬 2200년이나 뒤에,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홍산 문화 토기에 보면 갈지자 문양이 나와요. 자, 그러면 문화의 흐름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다. 신락 문화에서 소주, 그 다음에 홍산 문화. 지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신락 문화입니다.
심양시. 심양시. 자, 이게 태자하고 쌍태자하고 이렇게 해서 요하입니다. 이게 요하, 동요하, 그 다음에 서요하, 동서요하에 여기를 또 일부러 배 타고 가봤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고 여기 가서 유전이 있는 데까지 가보고 KBS 가서 다 제가 가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요하. 그 다음에 여기가 시라무렌, 아까 염수가 광개토 태양이 제가 갔던 이거 우리 역사의 완전히 하나의 그 발판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요하의 상류의 시라무렌의 상류의 적봉, 홍상문화에 흥룡화 문화에 다 있죠. 여기에.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중원문화하고 Y자가 같이 되느냐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신락이 아까 말한 대로 7200년 전이요. 그 다음에 소주산이 여기입니다. 여기. 장산, 무슨 섬이에요? 소주산 여기에. 여기에 이 섬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와후, 후화 문화. 이러한 것들이 신락 문화보다 한 1000년 뒤입니다. 2000년이나 뒤에 우리랑 나타났어요. 그리고 흥룡화나 신락이나 거의 같은 시기고, 아니면 약간 오히려 빠를 수 있어요. 신락이. 그래서 이러한 정말 7000년, 8000년 전의 문화들이 왕성하게 하고 갈지자 문화에 이르러서 우리가 여기를 갖다 묶을 수 있다. 이 표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중공학자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학자들은 중원학자들이 아니라 여동지구에서 밥을 먹고 사는 학자이기 때문에 요걸 묶어서 연구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압록강이죠? 이 시기 고조선의 땅이에요. 여기는 전부. 여러분이 말하는 고조선. 옛 조선 땅이란 말이에요. 네? 왕금 조선 땅이에요. 아니면 당군 조선 땅이에요. 네. 그럼 여기가 경계다 그러면 여기가 무슨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지금 요하설을 상당히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하다. 폐수가.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양평이라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에. 거기는 매대로 내려오면서 그 요하 근방에 수도했던 자리가 있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는 많은 그 팩터를 가지고 수없이 연구를 해가지고 논의하고 토론을 해서 소위 조선의 역사를, 옛 조선의 소위 영토를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해야지만 소위 역사 지도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역사 지도집을 만들었는데 배포도 못하고 지금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42억이 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공의 역사 지도집을 뺏겠다고 그래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결국 배포를 못했습니다. 누가 그러면 제 동북역사에서는 손 띄었어요. 그 사람 그 담당자는 자기 하나도 한 일이 없어요. 누구한테 외주 조사했는데 담당자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좋게 나가긴 했습니다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아까 만번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이철리는 우리 거다 했을 때 이철리 역사를 쓰면 되는 겁니다. 예. 그 노력을 나 나름대로 했다. 예. 그런데 여기도 가보고 그 다음에 여기 갈지자 무늬를 보고 신락에 자 그럼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서쪽에서 왔다고 그랬는데 아까 지도를 보니까 서쪽으로 갔어. 갈지자 문양이 압록강 유역에서 서쪽으로 갔어. 압록강 이 요하에서 그러니까 요하 문명이에요. 요하에서 동쪽으로 압록강으로 오고 서쪽으로 홍산문화로 간 거예요. 갈지자 문양이. 문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호입니다. 당시 하나의 코드요. 문화적인 코드요. 예. 그 코드가 이렇게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7년
아주 본격적인 탐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서북 정복로를 갔는데 어떻게 갔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서영수 교수가 나오고 갑니다. 여기는 현지 지리 선생이에요. 조선족인데 여기가 전부가 내몽고 자치주입니다. 거기에 이제 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몽고 자치주 조선족 고등학교에 연락해서 거기 있는 선생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선생한테 이 얘기를 해서 안내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목적은 첫째가 장수왕이 지두를 건너서 대흥한영을 넘어갔다는데 정말 그 대군이 넘어갈 수 있는가 하는 걸 보는 거. 두 번째, 우리가 광개토 태왕이 결국은 끝까지 거란을 치면서 염수를 점령했다고 그러는데 염수가 어디냐? 저는 역사 지리예요. 어느 지점을 찍고 싶었어요. 예. 그리고 가는 루트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떠난 겁니다. 그냥 둘이 무조건 열 며칠인가 해서 장춘 가서 타고 그 다음에 또 기차 타고 또 내려서 사실 지금 보면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지 모르지만 대부분 우리의 학자들이요. 천령이라든가 이쪽 떠서 서쪽을 간 학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저도 놀란 게 아침에 기차를 타고 장춘에서 기차를 타고 심양에서 탔나? 까먹까먹하네. 하도 오래돼서. 타고 새벽에 문을 딱 열었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렇게 이런 초원을 제가 처음 가는 거. 이거 깜짝 놀랐어요. 초원 민둥산인데 그게 파란 거예요. 예. 이런 게 이렇게 탁 나오는데 초원이라는 거죠. 처음 본 겁니다. 정말 생소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드디어 염수를 찾았습니다. 소금강이죠. 염수. 이게 전부 소금이고 이게 전부 소금기입니다. 이 강이. 그래서 광개토 태왕비의 얘기가 맞아떨어졌다. 그리고 여기다 라고 한 겁니다. 제가 여기를 가기 위해서 요하 상류, 대능하 유역의 모든 지도 제가 그때 가져갔던 지도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일들을 갖다 제가 하나로 해본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일반 지도고 또 유물 지도가 있어요. 유적 유물 지도가. 그것도 또 찾고. 그 다음에 1910년도에 나온 지도를 일본 가서 복사해가지고 거기서 고리성이라고 된 거 다 찾아서 이제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당시에 제가 98년도, 96년도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이 요하 아니면 대능하를 보고 또 사진 찍고 거의 미쳤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나의 얼굴을 가지고 나를 보면 안 됩니다. 예, 아까 15년 전 봤죠? 그리고 20년 전, 30년 전 어떻게 돌아다니는가 아마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부 요소지방만 얘기해요. 제가 오늘 관점을 하나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심양가에 정가와자 청동당검 유적이라는 게 있어요. 청동당검 뭡니까? 바로 청동기 아닙니까? 신석기까지 올라가지 말고 우선 역사를 할 때 우선 가까운 데부터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하고 올라가야 돼요. 역사 이전 것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가와자에 청동당검 유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조선사 지금 여기 하신 분들이 지금 제약은 또는 제도권이건 고대사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지 알까요? 처음 들은 사람들 많을 겁니다, 여기. 예. 근데 여기를 1998년에 갑니다. 정가와자 청동당검 대묘요. 이름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문물관리소를 만들었어요. 여기 건물입니다. 여기 청동 그려놨죠? 이것도 청동입니다. 이 건물 자체를 지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청동당검 여기서 발굴된 겁니다. 네. 자, 이 안내서에 따르면은 이 유적은 BC 6, 5세기 이건 뭡니까? 요동화가 무조건 조선이죠.
이제 볼 것도 없어요. 그 내가 기준을 세워서 기준 안에 보면 조선 유적입니다. 왜냐하면 5세기, 6세기의 고조선 유적은 전국시대 연나라의 침입 이천리가 후퇴한 것으로 봤었을 때 이때는 아직 후퇴하기 전이니까 무조건 조선 땅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난 역사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내용을 제가 좀 보면은 정가와자, 마패보, 남탑 등지에서 청동당검이 출토돼요. 청동당검은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우리 왕금 조선의 유물이라고 해서 출토지 지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거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예. 이게 BC 770년에서 BC 221년이니까 228년 거의 이전, 다시 말하면 연나라가 쳐들어오기 이전에 청동당검이 대표적인 문화의 특징이고, 이런 것들이 요하의 중류와 동룡화 유역에 쫙 퍼져 있다는 겁니다. 심양, 철령 이런 데.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65년에 발굴돼 가지고 바로 작은 유적박물관을 설립하고,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 거기다 그냥 박물관을 만든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거였어요. 60년 문화대혁명 때 파괴돼. 문화대혁명이란 말은 참 안 좋아요. 반문화대혁명 이렇게 해야 돼요. 반문화대혁명. 그 다음에 심양시 문화보호지로 지정해가지고 박물관을 다시 지어서 87년에 개방했는데 9월에 91년에 폐관을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간 건 97년이죠. 그러니까 폐관시킨 지 6년이 지나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문도 안고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아요. 철도 가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지키는 사람한테 사정해서 아까 그 사진도 찍고 보고 한 겁니다. 예. 그리고 2003년에 문화재 보호지 성급으로, 이건 C급인데 승급이 되고 2014년에 다시 수리해서 16년 5월에 개방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면 무료 입장입니다. 그거 한번 가보세요. 이런 데 좀 가보세요. 예약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약 전화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번 좀 조선 유적, 우리 옛 조선 유적을 직접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왜 안 가봤느냐?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홍산이다, 하가점, 하창무담 하는 것보다도 확실한 것부터 챙기라는 거예요. 확실한 것부터 챙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청동당검이 나온 그 논문들을 다 해가지고 또 점 찍고 또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적어도 이 기간에 소위 조선 땅을 확보하고 조선에 소위 딱 점을 찍을 수 있어요. 여기는 옛 조선 땅이다 하고. 자, 그 연대를 여기서는 기원전 6, 5세기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 눈여겨볼 게 있어요. 문화유적 관점에서 볼 때 하가점 상층 문화의 12대 영자 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 또 지도를 한번 다시 볼게요. 지금 심양 근방에서 지금 발견된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12대 영자, 하가점 상층 영자 12대 영자가 이쪽에 있어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택이 여기 있어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쪽과 이쪽을 갈라버립니다. 요동과 요사를 갈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요하가 있어가지고 문화가 완전히 다른 줄 알아요. 그런데 만약 이게 같은 나라였다면 그럴 수가 없죠. 큰 강이 하나 있을 뿐이지. 그랬을 때 12대 영자과도 같다는 얘기는 이걸 요소와 묶을 수 있는, 문화적 연원을 묶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